발바닥이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서 이불에 발이 걸리거나 스타킹이 자꾸 찢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연입니다. 오늘은 5,000원도 안 되는 간단한 재료로 발각질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8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발 관리 팁을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핵심은 각질 형성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바닥 각질을 단순한 건조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도 며칠 지나면 다시 거칠어지는 이유를 모르죠. 사실 발각질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20년 경력의 린징이 박사가 만난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매일 밤 비싼 발크림을 발랐지만 아침이면 다시 거칠어지는 발바닥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검사 결과 혈액순환 장애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발바닥 각질은 3가지 주요 원인으로 생깁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세포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각질층을 두껍게 만들어요. 둘째,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으면서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 누적됩니다. 이 압력으로 인해 피부가 딱딱해지죠. 셋째,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집니다. 충격을 흡수해야 할 쿠션이 없어지니까 피부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각질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영양소 결핍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발끝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각질이 더 심해집니다. 린징이 박사는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간호사분이었는데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보습제만 발랐을 때는 임시방편이었죠. 하지만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 마사지를 병행하니까 각질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발 상태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까요? 먼저 발바닥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색깔이 노랗고 두꺼운 부분이 있나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딱딱하고 거친가요? 갈라진 틈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단순한 건조가 아닙니다. 혈액순환 상태도 체크해야 해요. 발가락을 꾹 눌렀다가 놓으면 핑크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보세요. 3초 이상 걸린다면 순환이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발이 자주 차갑거나 저리다면 더욱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올바른 해결책을 적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표면적인 치료가 아니라 원인부터 해결해야 진정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왜 기존 방법들이 계속 실패하는지입니다. 부석으로 문지르고 면도칼로 깎고 전용 각질 제거기까지 써봤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심지어 전보다 더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각질 리바운드 효과입니다. 린징이 박사가 만난 한 환자는 정말 안타까운 경험을 하셨어요. 60대 남성분이었는데 발 뒤꿈치가 너무 거칠어서 면도칼로 직접 깎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끄러워진 것 같았죠. 하지만 일주일 후 각질이 전보다 더 두껍게 자라났어요. 게다가 면도칼 사용 중에 실수로 상처가 났는데 그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피부는 외부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부석이나 면도칼로 강제로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공격받았다고 인식해요.
그러면 더 두꺼운 보호막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각질 리바운드 효과의 원리입니다. 전동 각질 제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회전하는 롤러가 각질을 갈아내지만 너무 자극적입니다. 피부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오히려 각질이 더 잘 쌓이는 환경을 만들어요. 한 환자분은 매주 각질 제거기를 사용했는데 점점 발바닥이 더 거칠어졌다고 하셨어요. 화학적 필링 제품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 산성 성분으로 각질을 녹여내는 방식인데 농도 조절이 어려워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상처 치유가 느려서 더욱 위험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로션이나 크림만 바르는 것입니다. 이미 두꺼워진 각질층 위에 보습제를 발라봤자 깊숙이 스며들지 않아요. 겉면만 촉촉해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죠. 린징이 박사는 이걸 벽돌담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여성분이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따라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부석으로 세게 문지르는 방법이었어요. 매일 30분씩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발가락 사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거든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방법도 위험할 수 있어요. 농도를 잘못 맞추면 피부에 화학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진한 식초에 발을 담갔다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이런 잘못된 방법들의 공통점은 피부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각질 제거는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강제로 떼어내려고 하면 피부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법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모든 도구들을 치워두세요. 부석, 면도칼, 각질 제거기 모두 잠시 멈춰야 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해요.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소개할 올바른 방법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아스피린과 바셀린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화학 반응입니다. 값비싼 발 관리 제품들을 써봐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경험 있으시죠? 사실 우리 집 약상자에 있는 평범한 아스피린이 최고의 각질 제거제가 될 수 있어요. 린징이 박사가 들려주신 흥미로운 발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관절염 때문에 아스피린을 자주 드셨죠. 어느 날 아스피린 알약이 바닥에 떨어져서 물에 젖었는데 그걸 주우려다가 손에 묻었어요. 며칠 후 그 손 부위의 굳은 살이 부드러워진 걸 발견하셨습니다. 이 현상의 과학적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스피린의 주성분은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이 성분이 물과 만나면 살리실산으로 분해되죠. 살리실산은 피부과에서 각질 제거에 널리 사용하는 성분이에요. 시중의 각질 제거 제품들도 대부분 살리실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살리실산의 작용 방식이 특별합니다. 다른 방법들처럼 각질을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분해해요. 죽은 피부 세포들 사이에 결합을 부드럽게 끊어주는 거죠. 마치 접착제를 녹이는 것처럼 각질층이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바셀린의 역할도 중요해요.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바셀린은 완벽한 차단막을 만들어서 살리실산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한 수분 증발을 막아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생겨요. 린징이 박사는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50대 남성분이었는데 안전화를 신고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셨어요. 발바닥이 코끼리 발처럼 두껍고 거칠어졌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아스피린 페이스트를 시도해 보셨어요. 3일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딱딱했던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20년 만에 가장 부드러운 발바닥을 갖게 되셨죠. 더 놀라운 건 발냄새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살리실산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매우 경제적이에요. 아스피린 한 통과 바셀린 하나면 몇 달은 쓸 수 있어요. 둘째,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아스피린은 오랫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니까요. 셋째,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농도도 완벽합니다. 시중 제품들은 살리실산 농도가 너무 높아서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스피린을 직접 분해해서 만든 살리실산은 적절한 농도를 유지해요.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방법은 각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피부 재생도 도와줍니다. 살리실산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새로운 세포 생성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거친 부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강한 발바닥으로 바뀝니다. 지금 집에 있는 아스피린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가정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장기간 보관해서 약효가 떨어진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각질 제거용으로는 더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완벽한 각질 제거 페이스트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만들어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비율과 제조 방법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린징이 박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찾아낸 황금 비율이 있어요. 아스피린 5알, 물 1티스푼, 바셀린 1큰술입니다. 이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해요. 아스피린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자극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비율을 틀려서 실패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주부분이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아스피린을 10알이나 넣으셨어요. 발에 발랐는데 몇 시간 후 화끈거리고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너무 강한 농도 때문이었죠. 반대로 아스피린을 2알만 넣은 분은 일주일 써도 변화가 없었어요. 제조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스피린 5알을 준비하세요. 코팅된 아스피린보다는 일반 아스피린이 더 좋아요. 코팅이 물에 잘 녹지 않거든요. 숟가락 뒷면이나 절구를 이용해서 가루로 만드세요.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작은 알갱이가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물을 추가할 때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아스피린의 성분이 변질될 수 있어요. 물 1티스푼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아스피린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살짝 걸쭉한 상태가 되면 됩니다. 이제 바셀린 1큰술을 넣어야 해요. 바셀린은 실온에서 단단하니까 미리 손으로 살짝 비벼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아스피린 혼합물과 바셀린을 잘 섞어주면 크림 같은 질감의 페이스트가 완성됩니다. 한 환자분은 처음에 섞는 방법을 몰라서 고생하셨어요. 바셀린을 차갑게 둔 상태로 넣으니까 잘 안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중탕으로 바셀린을 녹여서 넣었는데 너무 묽어졌어요. 적당히 부드러운 상태의 바셀린을 사용하는 게 비결입니다. 페이스트의 완성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발라봤을 때 너무 되직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아야 해요. 치약 정도의 농도가 이상적입니다. 만약 너무 되직하면 물을 한두 방울 더 넣고 너무 묽으면 바셀린을 조금 더 추가하세요. 보관도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려는 분들이 계신데 권하지 않아요. 아스피린이 공기 중에서 서서히 분해되거든요. 3일 분량 정도만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일주일까지도 사용 가능해요. 색깔 변화도 신경 써야 합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하얀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노랗게 변해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갈색으로 변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새로 만드세요. 린징이 박사는 성공한 환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모두 정확한 계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눈짐작으로 만든 분들은 효과가 떨어졌어요. 티스푼과 큰술로 정확히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주방에 가서 재료들을 준비해 보세요. 아스피린, 물, 바셀린 모두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확한 비율로 만든 페이스트 하나가 여러분의 발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5번째 핵심 기술은 밤중 적용법과 랩핑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페이스트를 만들어도 발라놓고 그냥 두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심지어 침구에 묻어서 지저분해지고 가족들한테 눈치를 받게 되죠. 올바른 적용법을 알면 8시간 동안 완벽한 밀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린징이 박사가 만난 한 환자는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60대 여성분이었는데 페이스트를 발라놓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불과 베개에 하얀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더 큰 문제는 페이스트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랩핑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페이스트가 제대로 달라붙지 않아요. 수건으로 꼼꼼히 닦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는 마세요. 각질 부위는 특히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페이스트를 바를 때는 두껍게 발라야 해요. 얇게 바르면 금세 마르거든요. 각질이 심한 뒤꿈치와 발바닥 앞쪽을 중심으로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바르면 더 좋아요. 마사지하듯이 살살 문질러서 스며들게 하세요. 이제 플라스틱 랩을 준비하세요. 음식용 랩이면 충분해요. 발 전체를 감쌀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잘라서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꼼꼼히 감싸세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착시키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조이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니까 적당히 조절하세요. 랩핑 위에 양말을 신어야 해요. 면 양말보다는 수면 양말이나 두꺼운 양말이 좋아요. 랩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온 효과도 있거든요. 한 환자분은 처음에 얇은 스타킹을 신었는데 중간에 찢어져서 효과가 떨어졌어요. 성공한 환자와 실패한 환자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성공한 분은 랩핑을 완벽하게 했어요.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개별적으로 감싸고 발목 부분도 단단히 고정했죠. 실패한 분은 대충 감쌌더니 밤사이 랩이 벗겨져서 페이스트가 여기저기 묻었어요.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소 6시간은 유지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8시간이 가장 이상적이죠.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불어서 오히려 좋지 않아요. 12시간을 넘기지는 마세요. 잠들기 전에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요. 랩이 너무 조이지 않는지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혈액순환이 막히면 저리거나 아플 수 있어요. 또 양말이 흘러내리지 않는지도 체크하세요. 필요하면 발목 부분에 고무줄을 살짝 묶어도 돼요. 온도 조절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너무 뜨거우면 각질이 더 딱딱해질 수 있어요.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구는 사용하지 마세요. 린징이 박사는 한 가지 팁을 더 알려주셨어요. 랩핑하기 전에 발에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해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성분이 더 잘 새우며 들거든요. 3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랩핑으로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아침에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20년 동안 쌓인 각질도 이 방법으로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6번째 단계에서는 아침 확인과 점진적 각질 제거 과정을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다가 실망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올바른 관찰과 제거 방법을 알면 매일 조금씩 개선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첫날 아침에 랩을 벗겼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린징이 박사의 한 환자는 처음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각질 부분이 하얗게 부풀어 있었죠. 이게 바로 살리실산이 작용한 증거예요. 죽은 세포들 사이의 결합이 약해져서 수분을 흡수한 상태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떼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뜯으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살아있는 피부까지 상처를 낼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으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각질만 부드럽게 제거하세요. 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르면 하얀 각질 조각들이 저절로 벗겨집니다. 3일 연속 사용한 환자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0대 남성 교사분이었는데 30년간 서서 수업을 하시느라 발바닥이 정말 거칠었어요. 나무 껍질처럼 두꺼운 각질 때문에 여름에도 샌들을 신을 수가 없었죠. 첫날 아침에는 각질이 하얗게 불어있는 정도였어요. 둘째 날에는 가장자리부터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셋째 날 아침에 깜짝 놀라셨어요. 두꺼웠던 각질층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큰 조각으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 아래 드러난 피부는 아기 발처럼 분홍빛이고 부드러웠어요. 매일 아침 관찰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깔 변화를 보세요. 노랗고 두꺼웠던 각질이 점점 하얗게 변하면 좋은 신호예요. 만져봤을 때 딱딱하던 부분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확인하세요. 갈라진 틈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메워지는지도 체크해야 해요. 각질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도 중요해요. 거친 수건이나 브러쉬는 피하세요. 부드러운 면 수건으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아요. 한 환자는 때밀이 수건을 사용했다가 3살까지 상처를 냈어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준비가 된 각질만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각질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살리실산 성분이 남아있어서 계속 작용하고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각질이 얇은 분은 2일 만에 효과를 보기도 해요. 반대로 매우 두꺼운 각질을 가진 분은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나이, 각질 두께,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린징이 박사는 환자들에게 사진을 찍어두라고 권하세요. 매일 조금씩 변하니까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일주일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따가우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면 며칠 쉬어야 해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7번째 유지관리법은 각질 제거 후 장기간 부드러운 발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발을 보고 안심하다가 몇 주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세요. 올바른 사후 관리만 하면 1년 내내 아기 발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린징이 박사가 만난 한 환자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였어요. 65세 할머니 분이었는데 각질 제거 후 매일 밤 특별한 관리를 하셨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이 20대처럼 부드럽다고 하셨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발을 만지고 싶어 할 정도로 매끄럽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핵심은 수분 장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각질을 제거한 후에 새 피부는 매우 연약해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시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요소, 글리세린,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전용 크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소는 천연 보습 인자예요. 우리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요소 함량 1%에서 20% 정도인 크림을 선택하세요. 너무 높으면 자극적일 수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발 전용 요소 크림이면 충분합니다. 글리세린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수분을 뺏어갈 수 있어요. 다른 성분과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성분표에서 앞쪽에 나와 있으면 충분한 양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핵심 성분이에요. 피부 세포 사이사이를 메워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줘요. 특히 발바닥처럼 각질층이 두꺼운 부위에는 필수적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쓰시길 권해요. 실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으세요. 그 다음 크림을 넉넉히 발라주는데 마사지하듯이 문질러주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흡수도 잘 돼요. 특히 뒤꿈치와 발바닥 앞쪽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아침에는 가벼운 로션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끈적한 크림을 바르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밤에는 진한 크림을 써야 해요. 잠들어 있는 동안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거든요. 1년간 완벽한 발 관리를 유지한 환자의 비결을 공개할게요. 그분은 달력에 X자를 그어가며 매일 빼먹지 않고 발랐어요. 처음 한 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추가 관리법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족욕을 해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앱솜솔트나 베이킹소다를 넣고 15분 정도 담가두면 돼요. 각질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거나 딱딱한 신발은 발바닥에 압력을 가해서 각질을 다시 만들어요.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고 하루 8시간 이상 서 있는 일은 피하세요. 직업상 어쩔 수 없다면 중간중간 발가락 운동을 해주세요. 양말도 신경 써야 해요. 면 양말이 가장 좋고 합성 섬유는 피하세요. 습기가 차면 세균이 번식해서 발 건강에 좋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고 완전히 말린 후 신으세요. 이런 관리를 꾸준히 하면 평생 부드러운 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로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자신감 회복과 함께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친 발 때문에 여름에 샌들 신기를 꺼리고 맨발로 걷는 게 부끄러우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면 누구나 자신 있게 발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린징이 박사가 들려주신 가장 인상 깊은 변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20년간 발 컴플렉스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수영장이나 찜질방에 가면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항상 양말을 신고 있었죠. 심지어 남편 앞에서도 발을 보여주기 싫어하셨어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북이 등껍질 같던 뒤꿈치가 매끄러워지고 노랗던 발바닥이 건강한 분홍빛으로 바뀌었죠. 3개월 후에는 자신감을 되찾아서 페디큐어까지 받으러 가셨어요.
이제는 예쁜 샌들을 신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발 건강이 바뀌면서 삶의 질도 함께 개선됩니다. 걸을 때 아프지 않으니까 활동량이 늘어나요. 운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져요. 한 환자는 발이 좋아진 후 등산을 시작해서 10kg을 감량하셨다고 해요. 심리적인 변화도 큽니다. 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전체적인 자존감도 높아져요. 더 이상 발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옷 선택의 폭도 넓어지죠.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이나 오픈토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하세요. 이제 8단계를 차례대로 총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각질 형성의 진짜 원인 파악이었습니다.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와 압력 누적이 주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기존 방법들의 실패 이유를 이해했죠. 물리적 자극은 각질 리바운드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피린과 바셀린의 과학적 원리였어요. 살리실산이 죽은 세포 결합을 부드럽게 분해한다는 메커니즘을 이해했죠. 네 번째는 정확한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아스피린 하왈, 물 1티스푼, 바셀린 1큰술의 완벽한 조합을 배웠어요. 다섯 번째는 밤중 적용법과 랩핑 기술이었죠. 플라스틱 랩과 양말의 이중 차단으로 8시간 밀착 효과를 얻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점진적 각질 제거 과정이었어요. 급하게 뜯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각질만 제거하는 인내심을 배웠죠. 일곱 번째는 장기 유지 관리법이었습니다. 요소,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크림으로 수분 장벽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바로 자신감 회복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20년, 30년 쌓인 각질을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린징이 박사의 환자들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분들은 모두 성공하셨어요. 비용 면에서도 정말 경제적입니다. 아스피린 한 통, 바셀린 하나, 플라스틱 랩, 그리고 관리용 크림까지 해도 5,000원이 채 안 들어요. 전문 각질 제거 시술을 받으면 몇만 원씩 드는데 효과는 이 방법이 10배는 좋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집에 있는 재료들로 첫 번째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발라보세요. 내일 아침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실 거예요. 당신도 자신 있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